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거 이제 줄 길어서 가능해. 와, 이 어마어마한 정막이 정말 싫긴 한데. 그래서 볼게. 얘 책으로는 딱 페이지 수는 몇 장 되지도 않아. 어디냐면 여러 가지 정의 466페이지. 거기가 그냥 메인이야. 그래서 점화식이란 표현을 먼저 쓰기는 할게. 근데 사실 교과 과정에서는 점화식이란 표현을 우리 안 써. 땡큐.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래서 항광 사이의 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면 항과 항 사이, 다음 항과 전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첫 번째 항 표시하고. 요게 이제 귀납적 정의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이렇게 보면 아마 쉬울걸? 다음 항 보이냐? 안 보이죠? 다음 항과 전항 사이의 관계가 차가 일정한 상수래.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지? 등차 수열이잖아. 귀납적 정의야. 다음하고 전항 사이의 관계로 표시를 했잖아. 귀납적 정의야. 아니면 이것도 귀납적 정의야.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나 다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빼나 간격이 일정하지? 이것도 등차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야. 이게 점화식이야.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라고 하지만 편하게 그냥 오늘은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얘네를 정리해가지고 뭐 등차 중앙으로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그다음에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눴더니 일정한 수래. 이거는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겠지. 또 하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음 항을 전항으로 나누나 그 다음 항을 그 전항으로 나누나 우리 등비중항 설명할 때 내가 이렇게 썼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점화식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다음 항과 전항 사이의 관계로 나타낸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인 거죠. 근데 요게 어떤 수열인지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 전항 다음 항은 뭔가 조금 다르지. 그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그 앞에 거를 더하는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첫 번째가 1이야. 그러면 두 번째도 1이라고 설정을 해. 그러면 1 둘이 더해서 2 이렇게 둘이 더해서 3 이렇게 둘이 더해서 5 이렇게 둘이 더해서 8 이렇게 둘이 더하면 13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거든. 이게 이름은 들어봤을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서 얘네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점화식인 거야. 근데 우리가 교과 과정 안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냐면 그냥 이런 식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수열을 쭉 나열한 다음에 점화식으로 인해서 그 특징을 가지고 식을 일반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몇 번째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식을 만들 때에도 네가 이거를 쭉 관찰하니까 이 식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한번 관찰하고서 찾아봐. 이건 거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점화식은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따로 그냥 빼서 할게. 그래서 한 5개 정도 돼. 기본적인 점화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그 5가지를 일반항까지 너희들이 구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 목표는 그냥 끝인 거야. 대신에 지금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숨차. 나중에 미적분할 때 극한하고 할 때 또 도움이 돼. 그래서 그때까지는 꼭 기억을 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우리 점화식들을 보기는 할 건데 그 여러 가지 점화식이 1번부터 해서 쭉 5개가 있어. 그래서 얘네 유형. 첫 번째 거는 내가 그때
안 했어. 지난 시간에 할까 하다가 안 한 게 요거였었는데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첫 번째 우리 책에 어디에 있냐? 466페이지에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전 단원에 등차, 등비 나머지 내가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거 어디 갔지? 이건 빼고 갈 거야 했던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였나? 아 여기 있다. 예제 4번에도 있다. 지난 시간 11장의 예제 4번 문제를 내가 안 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요 개차 수열을 가지고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개차 수열 우리가 수열을 이제 좀 관찰을 하면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스타일로 봤을 때 니네 책으로는 지금은 466페이지 보면 돼. 거기에서 앞으로 식을 분류해서 볼 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첫 번째,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가 더해져 있어. 그걸 D라고 하자. 이거는 등차 수열이지?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건 이제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식이 더해져 있는 거야. 얘네가 식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발전돼서 이제 조금 더 비슷한 듯 다른 걸로 나온 게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식을 봤을 때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는지 아니면 식이 더해져 있는지 구분을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전부 다 얘네 앞이 1이었을 때 얘네가 1이라는 거는 여기 두 항이 떨어져 있는 간격이 같다라는 거야. 간격과 관련돼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이번에는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긴 하지만 이거를 알파, P, R 뭐라고 쓸까? P, Q 이렇게 쓰죠. 그래서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가 더해져 있는 건 맞는데 얘랑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P 값이 1이 아닌 경우야.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앞에 개수가 1인 경우고 얘는 1이 아닌 경우야. 1이 아니라는 거는 일정한 배수만큼 곱해져 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P가 1이 아닌 경우는 등비수열과 연결이 돼. 그래서 일단은 지금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거야. 등차 수열은 구할 줄 알잖아. 그럼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식이 더해져 있는 경우 대신에 그 전항 앞에 개수는 1인 거야. 요거부터 볼 거야. 벌써? 아 정말? 땡큐. 그래서 두 번째 저 형태의 문제를 거기는 예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방법은 식과 식을 그냥 다 더하면 돼. 1부터 대입해서 n까지 쭉 나열하고 더하면 된다. 예제 하나 보고서 하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4n이래. 첫 번째 항은 1이고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4n이 이렇게 더해져 있대. 이거 구하는 방법은 꼭 이거를 명심해야 돼. 어제도 내가 질문 한 5개 받은 게 뭐였냐면 우리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있잖아. 거기에서 R에 n제곱 할 때 그 n을 써야 되는지 n-를 써야 되는지를 몰라. 무조건 항의 개수거든. 등차 수열에 합구할 때도 2분의 n 할 때 그 n은 항의 개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1부터 대입하는데 어디까지 대입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n까지 써야 되는지 n-까지 써야 되는지. n까지야. 그래서 n까지 쓰면 항이 나와. 1부터 대입한다. A2는 A1에다가 4 곱하기 1. 2를 대입한다. A3은 A2에다가 4 곱하기 2. 3을 대입한다. A3에다가 4 곱하기 3. 쭉 가다가 어디까지냐면 n까지야.
AN은 AN-1에다가 4 곱하기 그러면 이제 패턴을 봐.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이니까 여기는 N-1일 때 여기가 N-.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맨날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N이라고 써야 될지 여기랑 여기랑 뭘 갖다가 써야 될지 땡땡땡 치다 보면 맨 끝에다 뭘 써야 될지 막막한 거죠. 그래서 잘 봐. 요 패턴들 변하는 애들만 잘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네를 그냥 통째로 더하면 끝이야. 얘네를 이렇게 통째로 더하게 되면 없어져요. 양쪽 이렇게 있으니까 식과 식을 지금 다 더하는 거거든. 없어지고 이제 남게 되는 게 AN이라는 항은 여기 보면 A1 플러스 여기서 이제 중요해. 4부터 시작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N-1까지 더한 거죠. 이것도 헷갈려 하더라. N까지 더해요. N-1까지 더해요. 외우니까 힘들지. 그냥 나 같으면 쭉 더하는데 N까지 써. 그 다음에 식과 식을 다 더해.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 4 묶고서 1부터 N-1까지 합. 시그마 3개. 지금쯤은 외웠어야죠. 2분의 N, N 플러스 시그마 K 제곱은 2분의 아니야 6분의 오 그래요. 외웠다는 거지. 세제곱은 2분의 이건 외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걔 갖다 쓰면 되잖아.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얘가 2분의 N, N-1인 거죠. 그 다음에 A1의 값은 1이었었고 따라서 AN은 1 잘라?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왜냐면 뭐 못 온 사람은 끝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냥 냅둬.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거는 그냥 한번 설명 들으면 할 수 있어. 그냥 구분만 해. A 앞에 개수가 1이면 등차 아니면 개차. 근데 저 개차 같은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용어가 여기서 오는 거야. 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잖아. 요거를 개차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니까. 그냥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식과 식을 다 더한다 이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식이 어떤 식인지 나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 일반화를 시켜볼 건데 A2는 A1 플러스 F1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A3은 A2 플러스 F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N은 AN-1에다가 FN-1 이렇게 해놓고 식과 식을 다 더해. 다 더하면 없어. AN은 A1 플러스 여기는 시그마를 활용하는 거지.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 요거는 식마다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 일반화. 개차 수열인 경우. 그래서 개차 수열. 개차 수열의 경우에 일반항은 이렇게 그냥 일반화 시키면 돼. 그냥 첫 번째 항 더하기 하나 덜 더하면 되는 거잖아. 오, 기억하기 그렇게 안 어렵다.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식이 더해져 있으면 그냥 첫 번째 항 더하기 하나 덜 더하면 된대. 그 식을 1부터 쭉 대입해가지고 더하는데 하나 덜 N-1까지 더하면 된대. 그게 AN 일반 항 구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식으로 차라리 지금 우리 거기는 이그젬플처럼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쉬워. 근데 다시 백을 한번 해볼게요. 예제 4번으로 한번 가볼래? 앞에 432페이지에 432페이지에 예제 4번으로 간 경우에 문제를 이제 한번 써볼게. 내가 요거는 지워도 되니까
요거는 다 일반화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 정리해 놔야지. 얘에 대한 거는 일반항은 이렇게 쓰면 된다네. 처음 항 더하기 개차들의 합이다. 1부터 하나 덜 n-1까지 어떤 식, 주어진 식 이렇게 해서 쓰면 일반항이 바로 나온대. 그리고는 얘네를 지워버리자. 그리고는 거기처럼 이렇게 땅 관계로 점화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처럼 수열로 주어졌어. 2, 3, 6, 11, 18 땡땡땡이야. 여기다 이제 붙여보는 거야. 처음 항이죠? 얘가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이고. 자, 이렇게 이제 수열이 나열되어 있을 때 얘가 개차 수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간격의 규칙이 있는 거야. 간격의 규칙이 있으면 그거는 개차야. 얘 같은 경우에 1, 간격에 3, 5, 7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간격의 규칙이 있으면 개차 수열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제 내가 보기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첫 번째 항은 1이야. 근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지금 1만큼 더했죠? 더하기 1.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항에서 이제 간격 더해진 게 지금 3이잖아. 여기서 얼마큼씩 커졌나만 보면 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3이래.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보다 5만큼 커져 있어. 그러면 세 번째 항에서 5만큼 더하면 돼. 이렇게 되면 땡땡땡이 가능하네. 그래서 쟤네들을 쭉 더할 건데 어디까지냐면 n번째 항까지. 나도 맨 아랫줄 하나 남기고 싶은데 이게 제 사이즈로는 안 되더라고요. n-1 더하기 여기다 뭐라고 쓸래? 그러면 땡땡땡 해가지고 1, 1, 2, 3, 3일 때 5. 그럼 여기다 써야 되는 게 2n-1이게 2n-3이게. 하나 덜이죠. n-1번째 홀수인 거죠.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 n-1번째 홀수. 그래서 2n-3. 요렇게 돼. 그래서 이 상태로 식과 식을 그냥 다 더해도 돼. 그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식과 식을 다 더해.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지. 쭉 더하면 없어져. 그러다가 여기도 이렇게 없어졌겠죠? 남는 게 A의 n-1번째 항은 1. 이거 잊으면 안 돼. 여기 있어. 에다가 1, 3, 5, 7 해서2n-3까지. 아니, n. 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얘네들의 합이잖아.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홀수. 이거는 되게 많이 나와. n개의 합은 n제곱이었어. 그래서 여기는 홀수 n-1개의 합이죠. 그래서 여기는 n-1제곱. 이렇게 해서 더하기 1 하면 이게 일반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 그래서 저 식은 안 외워도 돼. 솔직히 너 생각해봐라. 이거를 외워가지고 풀잖아? 그럼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이 fk가 2n-1이라고 써야 될지 저 fk에다가 2n-3이라고 써야 될지 이게 또 고민인 거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기억하냐면 다음하고 전항 사이에 일정한 식이 더해져 있는 경우 식과 식을 다 더해 라고 그냥 기억을 하는 거야. 대신에 n까지 쓴 다음에 더해라고 기억을 해.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제 4번의 두 번째 것도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중에 한번 이 앞에서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니네 보여줄게. 단톡방에 올려줄게. 이 느낌인 거라고. 본인들이 이 광경을 한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내 입장에 대해서 한번 봐봐. 장난 아닐 거다. 일이 아니었다고? 아니야. 어렵지 않아. 요거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엄청난 실수는 아니었어. 다행이네. 그 다음에 1, 3, 7, 15, 31.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렇지 않냐? 저렇게 숫자가 딱 써져 있으면 저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모르겠잖아.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이상한데 규칙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간격을 살펴보는 거야. 규칙이 있는 것 같아. 간격을 살펴본다. 그러면 2, 4, 8? 그럼 16 혹시? 그러네. 느낌이 오죠? 하다 보면 나열하다 보면 느낌이 살짝 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4, 이렇게 가다가 자 이제 한번 머리 써볼게요. n번째 항은 n-1번째 항에다가 2의 몇 제곱이게? 1일 때 1, 2일 때 2죠? 그러면 n-1일 때 n-1. 그래서 2에 n-1.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게 오히려 힘들 거야. 그냥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2인 건 알겠어. 그건 누구나 보여. 근데 뭐라고 써야 될지가 고민일 거야. 이렇게 해놓고서 다 더해. 그 다음에 여기다 쓰자. 그러면 없어져. 남게 되는 거 n번째 항은 1에다가 여기는 무슨 합 써야 돼? 등비수열의 합. 애들이 저 시그마 공식을 3개만 알려주니까 시그마를 쓸 수 있는 공식이 더 3개만 존재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죠? 그냥 합이라고 우리가 표시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인데 n-1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기호를 쓰긴 하지만 결국 계산은 뭘로 해야 돼?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는 거야.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니까 n-1이야 n이야. 항의 개수 안 할 것 같지? 니네 시험 시간에는 다 이거 실수한다. -1 항의 개수가 몇 개인가 생각해봐. 1, 2, 3 해서 n-1까지잖아.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n-1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항의 개수 빼기 1이야. 항상. 근데 이게 시험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야, 니네. 여기에서 항의 개수라고 합구할 때 항의 수. 물론 얘가 만약에 1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n개였겠지. 근데 얘가 2의 1제곱부터 시작했다고. 2의 2제곱. 그래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해서 2의 n-1까지 갔죠? 1부터 n-1까지니까 항의 개수는 n-1개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정리하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1 플러스 이제 여기다가 요거 계산한 거 그걸 옆에다 여기다 이제 써줘야죠. 그래서 따라서 일반항은 1 플러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2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이게 일반항이야. 그래서 항의 개수 표시할 때 저거 좀 조심해. 나도 몰랐어. 그냥 설명할 때는 항의 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시험 보고 문제 풀려고 하면 저게 n개인지 n 플러스 1개인지 이게 제일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항의 개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표현 바꾸기를 보면서 F로 표현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건 다음 항이란 뜻인 거거든. 그래서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그 개차식 걔가 2n이래. 그래서 표현 바꾸기에 있는 거 가지고도 식을 한번 세워볼게. 왜냐하면 오늘 기본적인 점화식 내가 5가지를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그래서 개차 수열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는 개차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만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럼 공간이 확보가 되겠지? 그 표현 바꾸기에 보면 4- 표현 바꾸기
이거는 꼭 알고서 가야 된다. F1이 1이래. 이게 F로만 표시한 거지 그냥 수열이다. A1이 1이다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이 경우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근데 비교해서 봐. 너희들이 fn에서 fn-를 뺐을 때 2n이 나왔어. 그때랑 이거는 또 다르지. 그쵸? 근데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를 거야. 그래서 아까 저 친구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얘랑 얘랑은 또 다른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쓸게요. 왜냐하면 니네가 식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 n에다가는 2부터 넣을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 이 뜻이나 이 뜻이나 똑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정말로 똑같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진짜로 같은 뜻처럼 보이잖아. 그래도 이 경우에는 1부터 넣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2부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식을 잘 관찰을 하고 1부터 대입. 그러면 F2 빼기 F1은 2 곱하기 1. 그 다음에 F3 빼기 F2는 2 곱하기 2. 근데 뭘 구해야 돼? 1부터 10까지의 합이네. 그러면 n까지 가볼게요. fn 빼기 f n-1은 뭐라고 써야 돼? 2에 n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서 식과 식을 전부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죠? 똑같이. 그래서 fn의 값은 요거 f1 있어. 그거 넘겨. f1 더하기 2에 1부터 n-1까지의 합. 이렇게 해놓고서 일반항을 구하자. 그러면 fn은 얘가 n-,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10까지의 합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n제곱 빼기 n 더하기 1이야. 여기서는 시그마 공식을 써야 돼.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제 답이 보여. 너 여기다가 10까지 어떻게 더할 건데?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놓고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그마 공식 쓴다. 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1이 10번 더해진다 할 듯. 첫 번째 항도 1, 두 번째 항도 1, 10번째 항도 1. 그래서 10. 이렇게 해서 계산은 숨차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엄청 많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냥 기억할 건 뭐야? n까지 더한다. n까지 쓰고 한과 항을 다 더한다. 그리고 하나 덜 더한다. 이게 보면 n-1번째까지 더하게 된다. 계차 수열인 그 식 부분은 1부터 n-1까지 더해야지 항이 나오더라. 근데 이것저것 다 귀찮아. 잘 모르겠어. 그러면 1부터 대입해, n까지 넣어, 더해. 이게 그냥 방법이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 약간 응용돼서 이제 나오는 게 조금 바뀌어 있는 형태가 요 형태인 거야.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제 나머지 지워볼게. 다시 여러분들이 467페이지로 와야 돼. 467페이지로 오시고 여기 있는 계차 수열하고 비스무리한데 뭔가 다르게 생기네.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지 볼게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친구는 좀 전에 거랑 똑같아. 야, 식과 식이 더하기로 연결됐어. 그러면 식과 식을 좀 전에 더했지. 근데 다 똑같은데 여기는 곱하기로 연결됐지. 방법이 그냥 식과
식을 곱한다야. 식과 식을 곱한다. 이게 그냥 방법이야. 끝.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몇 급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의 뜻이 그냥 곱한다의 뜻이야. 이것도 똑같아.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문장이 보이면 해석을 하면 돼. K라 1부터 n-1까지 넣어서 다 곱해. 이 뜻인 거야. 우리가 수열에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파이라는 기호거든. 그래서 프로덕트 기호라고 하나? 아무튼 파이야. 읽을 때는. 그래서 관찰을 해보죠. 거기는 이그젬플 보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별다르게 어려운 게 없어. 식과 식 그냥 다 더하래. 다 똑같고 식과 식을 더하래. 아니 곱하래.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 1부터 어디까지 넣겠어? n까지 넣겠죠? 그래서 1 갖다 넣으니까 A2는 1분의 2 곱하기 A1. 2 넣으면 2분의 3 A2. 3 넣으면 A4는 A3 3 넣었지. 3분의 4 A3. 이러다가 이제 n번째까지잖아. n번째 모양을 생각해봐. A에는 하나 덜이니까 n-1분의 n 곱하기 A의 n-1. 이렇게 놓고 식과 식을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약분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약분, 약분, 약분.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거 an 하나 남고 우변에는 요것도 남네. A1 일단 써둘게. 위로 가서 쓰자. 이렇게 곱하고 나면 A에는 A1 곱하기 요거 이제 다 써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없어지나?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땡땡땡 n-1분의 n까지. 그러니까 저 어디까지 곱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식에 옳고 그러면 그냥 판단하는 게 딱 여기 이제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없어지잖아. 다 약분되면서 남게 된 게 얘랑 요거랑 A1이 3이었지? 그래서 뭐야 1 하나만 하니까 3n이네? 그래서 A에는 3n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래서 별거 아니죠. 그냥 식과 식은 그냥 곱하면 끝나잖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야. 얘네들 공통점은 식과 식이 더하기로 연결되면 식과 식을 더하고 개차 저 식이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어떤 식이 곱해져 있어. 근데 곱해져 있으면 식과 식을 다 곱하면 된다. 단 얘네들의 공통점은 앞에 항이 1이야.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식이 더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식이 곱해져 있는지고 반드시 1부터 n까지 넣어줘야 돼. 둘 다 n 플러스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화식 자체는 이렇게 n 플러스 1로 주어지게 돼 있어. n 플러스 1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n까지 넣어야 되는 거야. 얘를 n 플러스 1로 쓴 이유는 1부터 우리가 넣을 수 있으려면 n 플러스 1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얘를 n으로 쓰면 얘가 n-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아마 예제 2번에 있는 것들이 걔네들이야. 그래서 제가 죽었다 깨나도 2시간 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잘 봐. 첫 번째 저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딱 봐봐. 가로 1번 보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나 다다음 항에서 그 다음 항을 빼나 다음 항에서 항을 빼나 똑같대. 간격이 일정하다로 보이죠?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야. 등차 수열. 그래서 2부터 5까지 3칸 떨어져 있는데 이만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인 것만 알면 돼. 두 번째 거는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그러니까 가운데 거 제곱이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야. 그럼 이건 등비수열이네 라고 판단만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예제 1번은 그냥 판단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끝. 안 푼다고. 첫 번째 거는 등차 수열이면 인지 알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등비수열인지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항과 전항과의 차이가 숫자가 아니라 식이야. 계차란 뜻인 거죠.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식과 식을 더하되 n까지 더한다 해서 요거는 모양만 식만 쓰고 계산은 하지 말아보자. 1부터 대입한데 a2-a는 1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그 다음에 a3-a는 2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a4-a3은 3제곱 더하기 3 더하기 1. 땡땡땡. 여기가 n까지. an 빼기 an-1은 n-1의 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1. 자, 이렇게 한다면 이제 얘네 더하는 게 이제 막막하지. 없어지겠죠, 여기는. 자, 여기는 an이 남고 빼기 a1.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더할 때 있죠. 여기는 줄 맞춰서 더해. 요만큼은 제곱들의 합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k인 거죠. n-1까지 더하면 되고, 여기는 1만 더하면 돼. 이제 필수만 생각을 해볼게. 얘네들은 이거 제곱 공식 쓰면 되는데 n-1까지지?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n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1이 n-1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n-1 이렇게 해서 3개를 더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되려면 사실 k가 1인 것부터 n까지도 잘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나 니네가 문제 풀 때는 아마 n-1까지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기도 제곱 공식 같은 경우에도 n까지 더했을 때가 이렇게 된다면 내가 n-1까지 제곱들의 합을 구했을 때 이 두 개만 기억해. 얘는 안 해도 돼. 거의 안 나오니까. 6분의 n-1 n 2n-1 이렇게 해서 그냥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뀐 거잖아. 하나 덜 더하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다. 그 다음에 옆에 숫자 바꾸기 있는 애들 예제 다 똑같이 보이지. 그래서 1부터 n까지 대입하고 그 다음에 더하게 되는 거는 하나 덜 더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직접 너희들이 손을 대봐야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에 있는 거는 다음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식이 곱해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예제 생긴 거를 잘 봐봐. 예제 생긴 거 보면 식과 식을 곱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1 빼기 얼마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 이런 애들은 무조건 그냥 습관처럼 너희들이 통비시켜서 봐봐. 저렇게 놓으면 나중에 곱하기 어려워. 약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통비시켜서 놔. 요렇게 더하기로 나오든 빼기로 나오든. 그러면 이 식이 요렇게 나겠지. n 플러스 1에서 1 빼니까 n. 그러면 아마 나중에 약분하기 쉬울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이 상태로 1부터 n까지 대입. a2는 a1 곱하기 얘부터 써야 되는 거야. 2분의 1 a1. a3은 3분의 2 a2. n까지. 그러면 n분의 n-1이지. a n-1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서 요거 식과 식을 다 곱해. 없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였고 a에는 첫 번째 항 먼저 쓸게. 2 곱하기 이제 써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n분의 n-1. 아까랑 약분되는 게 반대네. 이렇게 약분된다. 그래서 n분의 2만 남네. 그래서 n분의 2. 얘가 an.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식과 식을 더할 건지 곱할 건지.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만 드릴게. 개념 넓히기는 SN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기가 되게 힘든데 이 개념 넓히기에 도전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나의 계획을 잘 들어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랑 SN과 얘를 동시에 표현할 수가 없어. 이 SN이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래. 그래서 이거 쓰는 거지. SN에서 SN-를 빼면 뭐가 나왔지? SN에서 SN-를 빼. 네, 머릿속으로 밥 먹을 거 생각하냐? SN에서 SN-를 빼. 그러면 AN이 나오지. 그러면 자 머리를 써봐. AN 플러스 1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 AN 플러스 1이 나오게 하려면 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는 거야. 그래서 얘를 SN 플러스 1 빼기 SN으로 잡아. 이렇게 해서 ESN.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더 정리해봐. NSN 플러스 1은 E 플러스 N의 SN. 오! 그러면 SN 플러스 1은 N분의 E 플러스 N의 SN. 느낌이 오냐? 그래서 식과 식을 곱하는 조금 전에 했던 그 몇 급수 있잖아. 조금 전에 했던 거.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식과 식을 다 곱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SN이 생겨. SN의 식이 생기면 AN은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요게 이제 1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SN의 식을 찾아서 두 번째 AN을 찾는 방법은 SN에서 n-를 빼. 그렇게 해서 AN을 찾는 거야. 한 번에는 못 구해. 그래서 두 단계로 구해야 되는데 저 AN 플러스 1을 SN 플러스 1에서 SN 뺐다로 쓰는 게 그냥 관건이야. 이 문제 푸는 거. 근데 이런 식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너희들이 꼭 그래서 내가 SN에서 SN-을 빼면 AN 이거 외워야 돼. 아니라고 했잖아. 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예제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숨차. 다시 앞으로 오는데 467페이지를 볼게. 467페이지에 3번 세 번째 유형이거든. 근데 그거는 이름이 있어. 알파 구하기라고. 그래서 걔 이름은 알파 구하기야. 탄산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에 467페이지 세 번째 유형은 알파 구하기인데 조금 전에 거랑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요 앞에 계수 얘가 1이 아니야. 그럼 어떤 수 P가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얘네는 등비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끔 됐어. 조금 전에는 간격이 일정한 거고 이번에는 등비수열이야. 일정한 B가 생기는 거야. 1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친구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줄 테니까 오늘 그냥 기억해. 수업 시간에 다시는 이거 구하는 방법 얘기 안 할 거야.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고 했잖아. 그래서 방법은 얘기 안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할게. 안 그러면 문제 푸는 게 되게 느려진단 말이야. 식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이거는 이름이
알파 구하기야. 억지로 이제 모양 맞추는 게 이 문제 푸는 방법이야. 치환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 맞추기를 하는 건데 그 모양 맞추기 하는 방법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볼까? 예를 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일반화 시켜버리면 봐라. 어디 갔어? 보이지도 않는다. 46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그 노란색 위에 보면 A에는 A1 빼기 알파에 Pn-1 더하기 알파? 이거 외우면 바보야. 그래서 밑에 있는 그냥 얘를 가지고 방법으로 기억해. 방법으로. 첫 번째 항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이 이렇게 돼요. 다음 항은 전항의 2배에다가 1을 빼래. 아, 그럼 공비가 2인 어떤 수열이 나올 것 같다. 이건데 잘 봐. 여기를. 우리가 등비 수열이 되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마이너스 1 때문에 저 모양을 못 만들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를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양쪽 양변에다가 이렇게 바꿔서 갖다 넣겠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에서 기억하는 방법 더하기 알파라고 쓰지 말고 빼기 알파라고 써.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내 경험상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로 쟤를 표현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리지널 푸는 방법. 이거를 이제 오리지널로 푸는 방법은 다시 얘랑 개수 비교를 하는 거야. 펼쳐서. 개수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an 플러스 1은 2배의 an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넘긴 거야. 이걸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만 하고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알파가 1이다.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알파 값을 찾았어. 그렇다고 식이 띵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알파가 1인 걸 찾았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an 플러스 1 빼기 1은 2배의 an 빼기 1인 거야. 그래서 치환할 i가 생겨. 요거를 bn, 요거를 b의 n 플러스 다음 항, 전항 이렇게 해서 볼 거야. PAM 플러스 Q 앞에 붙은 애가 1이 아닌 경우에 등비수열처럼 만들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 붙은 숫자, 이 숫자를 나누어서 가질 건데 이왕이면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라. 그리고 가로로 꼭 묶어줘야 돼.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알파가 뭔지 알아야 돼. 그거를 찾는 방법을 다시 전개해서 위에 있는 이 노란색 식이랑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 식처럼 해서 처음에 있던 식이랑 비교를 하면 알파가 1이라는 건 알게 돼. 그걸 다시 이 노란색 식에다 갖다가 넣는 거야. 알파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노란색 식에다가 다시 갖다가 넣었더니 이게 알파였던 거죠. 다음 항 빼기 1은 전항에다 빼기 1한 거에다가 2배래. 그러니까 패턴이 같으니까 요 패턴을 다음 항 얘를 전항이라고 본다면 등비수열이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라고 확신할 수 있지.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2인 걸로도 보여. 공비가 2야. 그러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 B1을 구하는 게 뭐 문제야. 그거는 약속했잖아. am-1이 bn이래. 그러면 b1은 n자리에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a1 빼기 1이 b1이란 소리인데 a1이 있었겠죠. 여기 3이라고.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b1은 2구나. 따라서 bn이란 수열은 2 곱하기 2의 n-1이니까 2의 n제곱.
그 다음에 모든 치환 작업은 마찬가지야. 우리가 치환하고 나면 원래대로 되돌려야 돼. 그래서 이 bn을 다시 an 입장에서 쓰면 an 빼기 1이 2의 n제곱인 거야. 따라서 an은 2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몇 가지만 이제 좀 관찰을 여기서 해볼게. 일단은 저 친구가 알파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식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얘가 1이 아닌 경우야. 그러면서 숫자가 붙어 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되고 숫자가 붙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때 알파 구하기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반드시 이 P가 하는 역할은 공비죠. 비율, 몇 배 곱해졌나 이의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식 같은 경우엔 다음 항이 전항에다가 2배가 곱해져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공비가 2인지 확인도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완벽한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숫자 1이 없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모양 맞추기 위해서 빼기 알파라고 쓴다. 가로로 묶으면서. 그래서 알파를 다시 펼쳐서 찾는다. 그 다음에 다시 갖다 대입했더니 an 플러스 1 빼기 1은 2배 an 마이너스 1이다. 이 전체를 하나로 치환하고 얘를 하나로 치환을 하니까 아, 이 bn이란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공비가 2인. 근데 첫 번째 항은 a1 빼기 1이었으니까 2. 주어진 정보 가지고 그냥 찾는 거야. 그래서 bn의 수열을 구했더니 2의 n제곱이었어.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an 수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bn은 an 빼기 1이니까 an은 2항만 하면 되죠. 2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거야. 알파 구하기. 그러면 이 알파 구하기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지금 어디였냐면 알파를 구하는 거지. 알파를 구하는 작업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하면 묶었다가 다시 펼쳐서 계수 비교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를 구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 원리는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워. 첫 번째 항이 3이고 저와 같이 지금 다음 항은 2배 an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여기서 자, 두 번째 방법 알파 빨리 구하기. 그냥 별거 없어. 그냥 내가 식에다가 요것도 알파라고 놓고 요것도 알파라고 놓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알파는 2알파 마이너스 주어진 점화식에다가 그냥 an 플러스 1 막 이렇게 써져 있는 저 점화식에다가 쟤네 다 버리고 그냥 다 알파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얘네 계산해봐. 알파 1 나오죠? 해 계산하니까 요게 끝이야. 그래서 알파를 구했어. 알파 구했으면 끝이죠. 제가 쪼꼬파이 주려고 오라고 했는데요. 자, 알파 구했으니까 19 해봐. 이제 알파 구하면 다시 요거로 가야 돼. 얘 몰랐지? 여기에 쪼꼬파이도 들어있는 거? 대훈이가 민성쌤보다 큰데? 야, 알파 구하는 거 자체는 이제 수여졌지. 그래서 얘네 지워버리고 그러면 알파를 그냥 알파로 놓고 풀어도 된다며. 알파 구한 다음에 바로 여기로 가는 걸로 해볼게. bn으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치환할 필요도 없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알파를 구했어. 1이라고. 그러면 아, 다음 항 빼기 알파는 2로 묶고 전항 빼기 알파. 요거죠. 그래서 요 대칭 형태 요거를 기억하는 게 차라리다. 그래서 다음 항 빼기 알파는 그 다음에 여기서 P로 묶이면서 전항 빼기 알파. 요런 꼴로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아 치환해서 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요렇게 생긴 수열이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다음 거는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 요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첫 번째 항이 A에다가 1 넣으면 3인데 거기서 1 뺐으니까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네. 그래서 2의 n제곱이었던 거야. 그러면 일반항은 2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가는 게 한 3번 알파 구하기 하면 이제 너희들이 익숙해져서 하게 되는 거. 3번 알파 구하기 하면 알파 구한 다음에 요 패턴이 머릿속에 이제 남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알파 구하기를 갔을 때 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건 A1 빼기 알파구나. 치환했을 때 첫 번째 항은 A1 빼기 알파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얘가 또 어디에 있냐. 이 알파 구하기는 문제 생긴 걸 보고 이게 알파 구하기인지 판단을 해야지. 478 예제 4번. 이거네. 자, 알파 구하기인지 확인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요. 그냥 우리 쭉 하자.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5시 전에 끝내자. 난 그게 다 힘들다고 맨날 징징거려서 약해져가지고 쉬는 시간 하면은 쉬는 시간 끝난 다음에 다시 제정신 차리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그냥 빨리 하고 빨리 끝내드릴게요. 원래 내 목표는 2시간이었는데 그 전에 끝낼 수도 있어. 오늘 목표한 것만 끝나면. 기본 점화식까지가 나의 목표야. 여기에서 알파 구하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야. AN 앞에 붙은 숫자가 3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공비가 3, 요 숫자 3, 얘가 공비 역할을 할 것 같다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알파 구하기 했던 거 방법대로 그대로 가볼게. 알파는 3알파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알파 바로 보이죠? 2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요게 1단계. 알파 구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다음 항 빼기 알파. 빼기니까 더하겠다. 는 이렇게 공비 전항 더하기 1. 그래서 요 수열. 요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다음 단계 AM 플러스 1.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A1 플러스 1. A1 플러스 1. A1이 2죠? 2 더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공비 3의 n-1제곱. 그러면 3의 n제곱 한 다음에 얘만 어떻게 하면 돼? 이항하면 끝나죠? 그래서 A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알파만 빨리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알파 구하기고 제일 많이 나올걸? 개차 수열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알파 구하기. 그래서 저런 알파 구하는 저 식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래. 저 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이렇게 만든 거죠. 알파의 역할을 가지고서 방정식을 만든 거야. 네, 저거 특성 방정식 만드는 방법은 나도 몰라. 저 알파 구하기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아. 별로 안 중요한데 가끔 가다가 그냥 문제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저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 요거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5가지 점화식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그냥 1부터 대입하라고 그래. 1부터 대입 쭉 해. 그러면 될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백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의 안에 보면 나중에 오늘 한 내용들이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타이핑한 그 자료에 보면 앞쪽에 뭐가 있냐면 다른 거 다 버려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점화식 개념도 이렇게 해서 다 냅두고 그냥 빈칸으로 냅둔 게 있거든. 여기다가 니네가 이렇게 복습해 보는 거야. 내가 저거를 어떻게 푸는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쟤네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지. 그래서 복사 안 걸었죠?
복사 다 했어? 아, 그래? 그러면 줘야 되겠다. 아니, 출력 걸라고 그랬지. 이거야? 좋아. 아까 내가 안 준 사람이 여기 쭉 안 줬지? 저거? 여기 없냐? 아, 그러네. 저 페이지 전에서 내가 잘랐구나. 내가 다시 걸게. 저 뒤로 뒷버전을 더 만든 게 있는데 그랬군요. 저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여기 58번 개념이지. 78페이지 78페이지부터 이거는 출력해줄까 말까를 고민해 볼게요. 78만 해도 되겠다. 요거만 제가 출력할게요. 그러면 78 잠깐만. 이거 다 줬나? 그치?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가 니네 째급 어렵거든. 그래서 내가 뜸들이는 거야. 왜냐하면 니네 째급만 복잡해져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 그래서 조금 뜸들이기는 했는데 4번 예제 아마 5번의 형태거든. 얘네를 왜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라고 부르는지부터 얘기를 해주고, 하나는 예제가 별로 없어서 내가 이그젠플을 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설명은 470페이지에 있는 그 친구 가지고서 설명을 할게. 그래서 니네는 지금은 470페이지를 보면 돼. 470페이지에 보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보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얘가 P 플러스 지금 유형으로 봤을 때 봐라. 개차 수열, 그 다음에 식과식을 곱하는 몇 급수, 알파 구하기 다 이름이 있지. 이 친구 이름은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야. 그래서 이 유형의 이름은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 그러면 진짜 걔네가 0인지 확인부터 해야지.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을 한번 볼게요. 거기 470페이지에 있는 예제로 볼게. 그러니까 얘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 P에 A, M 플러스 2 방정식 형태로 만들었을 때란 뜻이야. M 플러스 1 3개의 항이 주어지고 반드시 문제마다 2개씩 주어져. 처음에 A1, A2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 특징이 다 P 플러스 Q 플러스 R을 하면 0이야.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얘가 0이래. 그러네. 2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0이네. 그래서 이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라는 수열은 특징은 있어. 그 특징이 뭐냐면 개차가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기억을 할 때 이 P 플러스 Q 플러스 R 개수들이 더했더니 0이 돼. 그러면 기억하는 방법은 개차가 등비수열이다. 개차가 등비수열인지 이제 보는 거야. 그 개차가 아까 뭐였냐면 왜 우리 다음 항 빼기 전항 얘가 일정한 수열이었잖아. 그 수열. 그 일정한 식이 개차인 거야. 이 더해야 되는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라고 했었던 그 식이 등비수열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볼 건데
아까 알파 구하기는 상수항을 이렇게 쪼개서 가져갔잖아. 얘 같은 경우에 요 가운데 있는 항이야. 가운데 있는 항을 쪼개는 건데 방법은 개차라고 했으니까 다음 항에서 전항을 이렇게 빼는 모양을 만드는 거야. 다음 항에서 요 항이 하나 여기 쪼개져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돼야 되나? 아니다. 2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n 플러스 1 빼기 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야. 개수가 맞는지.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넣었지.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로 묶으면서 나누어서 넣는 거야. 어떻게 했나 잘 관찰해봐. 알파에서 그 상수가 나누어서 들어간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an 플러스 1항을 두 군데다가 우리가 나누어서 갖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게 개차란 뜻이 되는 거잖아. 다음 항과 전항 사이에 차라는 뜻이 되기 위해서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특징이기는 한데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되는 것도 있어. 항상 P분의 R 얘가 항상 공비더라. 왜냐면 개차가 등비수열이라면 등비수열은 확실한 게 뭐야? 공비가 존재하지. 그 공비도 기억하는 방법이 Q는 버려도 돼. 그냥 P분의 R 제가 그냥 공비래.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 요거 넘겨볼게요. 그러면 a n 플러스 2 빼기 a n 플러스 1 요 수열은 요 등호 넘기고 2로도 나눠. 그러면 2분의 1에 a n 플러스 1 빼기 a.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어.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데 걔가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 일정한 수 곱해져 있는 얘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개차, 다음 항 빼기 전항 이 수열이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개차라는 식을 그 다음 단계 이제 얘를 가지고 개차라는 식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a n 플러스 1 빼기 a n 요 수열이 등비 수열이더라. 공비가 2분의 1이었고 또 이거 만들 때 필요한 게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1 넣었을 때인 거니까 A2 마이너스 A1 이거를 첫 번째 항으로 만들면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는 거야. 첫 번째 항 만들려면 얘네가 두 개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2 빼기 1 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항은 1. 그럼 요 조합을 가지고서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어차피 첫 번째 항이 1이구나. 그러면 등비 수열 2분의 1에 n-1제곱. 근데 아직 AN은 못 구했지.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싫은 거야. 여기까지 하면 에너지 다 썼잖아.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래.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Q를 쪼개가지고 개차가 등비 수열인 것까지 어떻게 뭐 어거지로 갔어. 그래서 그 개차의 C까지 찾았잖아. 등비 수열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 번째 항은 A2에서 A1 뺀 게 첫 번째 항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까지 구했는데 문제는 저기서 끝이 아니야. 일반항을 구하려면 저기다가 다시 개차 수열인 거잖아. 1부터 n까지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1단계고 두 번째 단계 진짜 an을 이제 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1부터 대입하는 거야. 저기서 구한 개차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수열이었는데 걔가 2분의 1에 n-1제곱이었던 거야. 자,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 일반항 구해야 되니까 1부터 n까지 대입한다. a2 빼기 a1은 1이네. 그 다음에 a3 빼기 a2가 2분의 1, a4 빼기 a3이 2분의 1의 2제곱. 땡땡땡 an-1이 2분의 1의 몇 제곱? 1번 n-1, 2번
n-2. 여기가 1일 때 0, 2일 때 2분의 1이 하나, 3일 때 2개. 그럼 n-1일 때는 n-2개죠. 이게 되게 힘들던데 난 학교 다닐 때 이게 제일 싫었어. 여기 맨날 이거 맞추는 거. 그래서 n-2였어. 얘네들의 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서 싹 더하는 거야. 그러면 됐어. A에는 저 1은 이항시킬게.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구하려면 첫 번째 항이 여기다가 일단 A1 플러스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항의 수가 몇 개? 1번 m개, 2번 n-1개, 3번 n-2개. 항의 수 생각해봐. 2분의 1의 0제곱부터 시작해서 n-2까지니까 n-1개, n-2개, n-1개.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요 1이 그냥 1이 아니라 2분의 1의 0제곱이었던 거야. 0부터 시작해서 n-2까지니까 n-1개인 거야. 1부터였으면 n-2개였겠죠. 근데 0부터 시작해서 n-2개니까 항의 수는 n-1개.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구할 때 R, 1-R분의 첫 번째 항 1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n-1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이 합 구하는 공식을 너희들이 너무 잘 못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이 만들어진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 대딱 많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기억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1단계 얘네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점화식을 이렇게 보고서 다 더했더니 0이네 확인했어. 그 다음에 차를 머릿속으로 기억해. 제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면 개차가 등비수열 이렇게 가는 거야. 개차가 등비수열.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요 과정을 한번 생략을 해보자. 요 과정이 2페이지였잖아. 그러면 개차가 등비수열인 것만 기억해도 많은 과정이 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게 생각해봐. 개차가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개차식을 바로 구하는 거야. 개차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 1 갖다 넣는 거잖아. n에다가 1 넣었을 때가 첫 번째 항인 거야. 이 첫 번째 항 부분은 그래서 A2-A1 요게 첫 항 곱하기 공비는 아까 얘기했죠. 공비가 뭐라고 했냐면 P분의 R 여기서 P분의 R이 무조건 공비다. P분의 R이 공비야. 그러면 첫 항이 이렇게 되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이렇게만 해도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 쪼개는 과정 얘가 없어도 돼.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라면 개차가 등비수열인데 공비는 P분의 R이야 라고 기억하는 거야. 공비는 P분의 R이야. 그래서 A, N 플러스 1 빼기 AN은 2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아까 저 줄까지 갔었는데 세 줄이면 끝나잖아. 개차 수열인 것만 알아도 저것만 기억해도 세 줄이면 개차식을 찾으니까 그거 찾은 다음에 그냥 바로 이쪽으로 와도 되는 거죠. 요거는 연습했으니까 우리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 n-2에서 지금은 끝났어. 근데 항상 n-2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항의 개수 찾는 게 어렵다라는 거에서 좀 조심하면서 항의 개수만 찾아주면 일반항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뭐. 그래서 얘 가지고 또 해볼 테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기억할 것인가. 우리 언제부터 뻗었었지?
어디서부터 막혀 있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 여기서부터 아니야? 영어는 네가 책임지도록 해. 어쩔 수 없어. 숨 막혀서 숨 쉬기가 힘들어서 2번 설명 못 하겠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또 해보자. 일단은 기억해야 되는 게 저거네. 그럼 영어 나머지는 필요 없네. 너무 이렇게 많은 내용이 또 있으면 기억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지원 나 그 옆에 애들 한 장짜리 뽑았거든. 그거 한 장짜리 뽑은 것만 갖다 줘. 애들 정리나 시키게. 요거 예제 5번.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다. 이거는 보인다. 그쵸? 1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0. 됐네. 1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0. 그러면 개차가 등비수열. 개차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는 걸 개차라고 한다. 개차는 등비수열. 공비는 P분의 R. 1분의 3. P분의 R 공비. P분의 R 공비. 첫 번째 항은 A2-A1 3 빼기 1. 첫 번째 항은 네가 줄래요? 그럼 애들? 네. 얘네 그냥 하나씩 주면 돼요. 다시 수학해서 그냥 아예 새로 찍을까요? 아니 그거 한 페이지만 주면 돼. 한 장만. 얘네 그냥 한 장씩만 주면 돼. 공비 1분의 3.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A2-A1 3 빼기 1이니까 2.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3의 n-1제곱. 됐다. 그럼 이제 아까 3줄이었는데 이제 한 줄이잖아. 좀 전에 개차가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P분의 R이다. 이렇게도 3줄이었는데 이제 한 줄로 끝났잖아. 첫 번째 항이 A2-A1이다. 기억을 하니까. 첫 번째 항은 A2-A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부터 쭉 넣는 거죠. 2 빼기 1은 2 곱하기 3의 0제곱. A3 빼기 A2는 2 곱하기 3의 1제곱. 그래서 내 기억 속에, 내 경험에 어땠냐면 다른 단어는 모르겠는데 수열은 차라리 계산을 안 하고 벌려놓으니까 더 눈에 잘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차라리 2 곱하기 1로 썼으면 안 보이는데 3의 0제곱이라 그냥 쓰는 거야. 그럼 나중에 덜 실수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벌려놓고 그냥 냅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쭉 가다가 an 빼기 an-1이 2 곱하기 3의 빨리 얘기해봐. 몇 제곱? 여기 이렇게 봐. n-2죠? 그래서 그거 찾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더해. 없애. 그러면 an 은 요거 넘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개차 합, 요거 등비수열의 합, 이것만 따로 이제 써야 되겠다. 여기서 등비수열 부분은 자, an은 첫 번째 항이 1이었지? 여기다가 등비합. 근데 이 등비수열의 합에서 필요한 거 첫 항이 1로 보여? 2로 보여? 2 곱하기 3의 0제곱. 첫 번째 항이 2. 그 다음에 공비가 3. 항의 개수. n-1이죠? 왜? 여기도 0부터 n-2까지 갔잖아. 그래서 항의 수가 n-1개. 그래서 1 플러스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빼기 1. 오, 얘는 이거 없어지네. 2. 1도 없어졌어. 오, 대박. 와, 3의 n-1을 하나 찾으려고 이 짓을 한 거야? 그냥 등비수열이잖아.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n-1이.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그냥 아주 얘야. 첫 번째 항이 1이잖아. 그치?
두 번째 항이 3인 거야. 세 번째 항을 이 기준에 따라서 넣어봐. 세 번째 항 구하고 싶으면 여기 n에다 1 갖다 넣지. 그러면 a3 마이너스 3, 4, 12, 3, 1은 3. 그러면 a3은 9 이렇게 나왔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찾으래. 그렇게 해서 저 조건에다 갖다 넣었더니 a3은 9 나오고 a4는 27 나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내가 찾을 수 있잖아. AL은 3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어. 이게 교육과정에서 하라는 건데 얘는 쉬우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언제나 저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아까 알파 구하기 같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알고 있으면 괜찮지만 모르고 있으면 그냥 1부터 쭉 넣어야 돼.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특히 운양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꼭 시험 전에 말씀하시더라고. 그냥 1부터 다 넣어! 이렇게. 근데 1부터 다 넣어! 할 수 있지. 근데 시험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겠어. 해야지. 시험 시간 우리가 언제 남아돈 적 있냐? 맨날 부족하지?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만회를 위해서. 그리고 긴장된 시험 시간 안에서 내가 1부터 대입해도 내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한 공식들이고 한 개 남았어요. 이제 유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한 장짜리 준 거에다가 잘 정리해 놓으면 되는데 그 한 장짜리 준 거에서 보면 쌤 이거는 안 알려준 거 같은 건데요 라고 생긴 게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였나? 그게 아마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이라고 여기 보면 선생님 안 배운 거 있어요 라는 게 요거거든. PAN N 플러스 Q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0. 그건 우리 교재에는 없더라고. 이거는 양변을 얘는 걔가 아니었구나. 얘는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양변을 AN 플러스 이걸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거 하기 전에 지금 프린트해서 전부 다 했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문제에서는 나오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는 우리가 구분해서 하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 요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붙어져 있잖아. 얘로 나눈다고. 그러니까 P, AN, AN 플러스 1, Q, AN 빼기 R, AN 플러스 이렇게 나와. 이걸로 양변 나눠. 그렇게만 기억하면 치환할 애가 생기는 거야. 한 장짜리. 지금 선생님이 준 거. 그 한 장짜리에서 빈칸 채우는 거 중에 맨 밑에 보면 한 장짜리가? 다시 할게 그럼. 뭐가 나왔는데? 에이 하나 절였다. 알았어 줄게. 이거 그냥 설명하고 그럼 양변 이걸로 나누면 P고 N은 나눠지니까 없고 AN 플러스 1분의 Q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R에 AN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요거 하나 BN 역수를 치환하는 거야. 역수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AN분의 2를 BN이라고 놓으면 아까 알파 구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B의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치환하게 되면 알파 구하기 모양이 돼버려.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 P는 Q B N 플러스 1 빼기 R A B N. 그러면 조금 더 알파 구하기처럼 보이게 식만 세우면 이거는 문제 안 풀 거라서 그래. 잘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나올까 봐 하는 거야. B의 N 플러스 1은 넘길게. 그럼 Q분의 R에 B의 N 플러스 Q분의 P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또 어떤 수, 이것도 어떤 수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알파 구하기가 돼버린다고 치환을 하게 되면.
아까 알파 구하기 형태가 뭐였어?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져 있고 1이 아닌 수가 곱해져 있고 어떤 상수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거랑 같은 모양이 돼서 이제 또 알파 구하기로 해서 또 가는 거야. 이런 애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일반항 구하고 싶은 상황이 되면 양변을 얘네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1부터 그냥 대입하면 돼. 왜냐하면 지금 니네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길어봤자 10번째 항? 뭐 이렇게 구하래.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1부터 쭉 넣으면 돼. 그래서 답을 못 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얘기하고 마지막 거 할게요. 얘가 몇 페이지야? 78이었구나. 아닌데? (78) 78 이상하다. 77 5 니네 그거 왜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써 있다고? 72페이지라고? 근데 왜 출력이 안 되지? 현재 페이지 고르는 게 없어. 기다려봐. 아, 얘다. 84였다. 이거였네. 지원, 나 미안한데 만약에 초등반에 내가 프린트 걸었는데 1페이지부터 출력되면 그거 그냥 강제 좀 꺼줘요. 내가 실수로 1페이지부터 누른 것 같아. 1페이지부터 저거 다 출력되려면 끔찍한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 거 할게요. 얘는 그냥 예제로 보자. 이제 힘도 다 빠졌는데 예제로 봐도 될 것 같아. 이게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마지막 유형은 생김새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은 하는 거야. 근데 비교해야 되는 게 그때는 선생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가 문제 풀다 보면 한순간 있을 거야. 그거는 뭐냐면 78만 원. 아, 다행이네요. 나 네. 얘네는 생긴 게 분수처럼 생겼는데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어떤 숫자 분의 an 이런 식으로 됐어. 앞에 여기가 개수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가 뭐 1이 붙든 어떤 상수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 뭐라고 쓰지? 그러면 p, q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경우에는 푸는 방법이 그냥 역수 취하는 거야. 역수 취하면 되는데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저는 이거는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이게 거꾸로 된 경우가 있어. an 플러스 q 자인가 어딘가 내가 봤거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 이거는 일반항 못 구해요, 여러분. 여러분 수준에서는 못 구한다고. 이거는 치환해서 연립방정식처럼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별 수 없어. 1부터 대입해야 돼. 저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아래가 2개, 위가 하나여야 돼. 반드시. 역수를 취해서 약분시켜야 되는 거라 아래가 2, 위가 하나일 때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위가 2이 되면 안 돼. 위가 2이 되면 그냥 1부터 무조건 대입해야 돼. 그래서 얘는 아래가 2개, 위가 하나니까 해보도록 하죠. 아래가 2개, 위가 하나짜리는 이미 그냥 풀이 방법은 얘기했어. 얘기한 대로 그냥 역수 취하면 돼. 첫 번째 항이 2고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역수. 여기서부터가 이제 푸는 방법이야. 역수를 취한다.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이 an 분의 an 플러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우리 이게 하트 약분 있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an 분의 1이 됐지? 그래서 치환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봐봐.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어.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 an 플러스 1분의 1 쟤는 어렵고 bn이라는 수열은 그냥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이야. 대신에 첫 번째 항 잘 봐야 돼. A1은 2야. 근데 B1은 얼마인 거야? 야, A1이 2래. 그럼 B1은 AN분의 1. 역수를 우리가 BN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A1이 2니까 B1은 2분의 1인 거야. 그냥 공차가 1이야? 하면서 막 그럼 공차가 1? 그럼 BN은 DN 플러스 알파 1 넣어서 2분의 1 넣어야 되니까 빼기 2분의 1. 이게 BN인 거네. 공차가 1이잖아. B1은 2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는데 그 수가 공차인 거죠. 공차. 식이냐 수냐. 공차였으니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이러고는 이제 역수 취하는 거야. an 분의 1이 결국은 n-2분의 1인 거니까 역수 취해야 되니까 통분집 할게. 요건 거니까 따라서 다 뒤집어. 그러면 an은 2n-1분의 2 이렇게 하면 일반항 구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게 제일 쉬워. 그래서 아래가 둘, 위가 하나면 역수 취한다. 역수 취하면 치환할 게 생긴다. 그래서 역수 취하면 둘 중에 하나야 항상. 알파 구하기 아니면 등차. 그래서 역수 취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내가 몇 개를 해결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그러네. 이 예지 7번은 안 풀 거야. 안 풀 건데 왜 안 풀 거냐면 그 밑에 설명 봐. 1부터 대입하래. 왜 못하는지 보이지? 우리가 아까 지금 봤던 이 5개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못 구해 우리는. 그러니까 그 5개가 아니면 그냥 1부터 쭉 대입해. 그게 제일 빠른 거야. 그래서 그냥 1부터 쭉 대입하면은 답 구할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준 자료에서 보면 주기 이런 문제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직은 너희들이 수열에 대해서 이제 막 발을 담근 상황이라서 제가 주기함수까지 보는 방법이나 이런 거 막 문제 푸는 다른 시각으로 돌려가지고 해석하거나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는 없어. 대신에 우리가 문제풀이는 크게 두 가지야. 내가 교과서적으로 푸는 방법과 수능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 수능식으로 푼다라는 거는 내가 한 번 더 해석을 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어떤 방법을 쓴다라는 거거든. 그런 거를 알려주려면 여기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예제 7번 같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1부터 다 대입하지 않아도 한 번에 너희들이 주기가 얼마야? 라고 찾을 수가 있어. 지금 요 1번만 봐도 저 표현이 주기인지도 잘 감이 안 오잖아. 그래서 저런 것들을 알려주려면 기본적인 여기 있는 문제들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한 번에는 못하니까 수열 문제는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고 창의적으로 풀 수도 있어. 근데 그 창의적으로 풀려면 일단 기본 연습이 되다 보면 너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창의적인 방법을 담은 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거기 보면 막 75페이지에 보면 an 플러스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4는 0이래. 이거 보고서 주기가 얼마냐?
플러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2 4는 마이너스 1 4 대신에 마이너스 1 주기가 2다 막 이런 거 못 찾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주기함수를 나타낸 표현인데 이거는 지금은 보면 눈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책에나 어디다 껴놔. 이거는 꼭 할 거거든. 근데 지금 너희들 상황으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거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 그래도 얘네들 중에 절반 이상은 수열을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1도 모를 것이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자라고 한 거거든. 근데 선택은 두 번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는 기본적인 것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를 열심히 이해를 하면 우리 돌아오는 수업 시간에는 2 플러스 알파를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이랑 그 주기 찾는 건 꼭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최근 추세야. 최근 추세가 내가 아까 그 70 몇 페이지야? 75페이지였냐? 거기 있는 거 보면서 니네가 주기 찾을 수 있어 라고 했잖아. 요즘 수열 문제는 이거를 찾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 있는 예제들을 연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이따가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25요. 15분이나 일찍 끝났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분수열이랑 요거는 김포고반 니네는 했잖아. 그래서 금요일날 하자. 금요일날 해도 될 것 같아.